화제가 된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신재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준석 대표가 다음 주 윤리위 회부를 앞두고 있는데 새로운 의혹이 또 불거졌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의 성상남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의 핵심 연루자죠. 김성진 아이칼스트 대표의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김성진 대표가 지난 2013년 이 대표를 접대하며 박근혜 대통령 시계를 구하고 싶은데 구해줄 수 있냐고 했는데 이 대표는 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성접대를 받고 서울에 올라간 이 대표는 얼마 뒤 다시 대전에 내려오면서 박근혜 대통령 시계를 들고 와 김 대표에게 줬다는 겁니다. 김 변호사는 이런 정황이 사실이라면 알선수재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은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 측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이 대표는 즉각 SNS에 반박글을 올려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 시계를 받은 적도 없고 구매한 적도 없고 찬 적도 없고 따라서 누군가에게 줄 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거짓말을 해대면서 장난친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 선거 후 박 전 대통령을 본 적도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제가 그 시계를 받은 일도 또는 구매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럼 저에게서 누가 어떤 시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인지도 의문이고. 대통령 시계라면 일련 번호가 있을 테니 누가 언제 자신에게 줘서 김 대표가 받았다는 건지 확인해보자고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 7일 윤리위를 앞두고 경찰 수사가 중요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단은 지난 4월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안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성진 대표의 측근 장모 씨는 최근 참고인 조사에서 김 실장에게 성상납은 없었다는 거짓 확인서를 써줬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반면 김 실장은 장 씨가 쓴 확인서가 거짓이 아니고 7억 원 투자각서는 별다른 대가 없이 작성됐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성진 대표를 내일 서울구치소에서 접견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마드리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상대를 쳐다보지 않고 하는 노룩 악수 논란에 휩싸였다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 상황을 잠시 설명해드리면 어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나토 정상들이 단체 사진을 찍기 위해 모였는데요.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바이든 대통령이 손을 내밀었고 윤 대통령이 웃으면서 악수를 했지만 사실 거의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옆에 있던 불가리아 대통령을 향해 반갑게 인사를 나눴는데요. 인터넷에선 그래서 쳐다보지 않고 악수를 한다는 의미의 노룩 악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 자리에 함께한 정상만 약 30명이 넘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좀 노룩 악수를 했다. 이런 건 좀 억측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회담 일정이 연기되거나 취소되거나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몇 가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특이사항 아닙니까? 네,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과 핀란드의 첫 정상회담이 취소되는가 하면 어제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도 연기되면서 홀대 논란이 나왔었습니다. 네. 사실 이번 나토 정상에서 가장 큰 관심은 중립국인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는 문제에 쏠려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은 터키가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면서 이를 설득하기 위해 사무총장의 다른 일정이 줄줄이 취소됐거나 연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터키 설득에 성공하면서 나토 사무총장과 윤 대통령의 만남은 현지 시각으로 30일 오후 3시에 이뤄지게 됐습니다. 예, 다시 국내로 와보죠. 한덕수 총리가 홍장표 KDI 원장에게 물러날 것을 압박했다고 하던데 정확히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네, 한덕수 총리는 이번 정부의 가장 큰 숙제는 경제임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장표 KDI 원장을 두고 소득주도 성장 설계자가 앉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사실상 자진 사퇴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저희가 한 거는 어려워진 이 경제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우리가 현재 정부가 다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나토행을 두고 중국이 불만을 표시한 것에 대해 사드 보복 조치 같은 것이 있더라도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일까요? 대통령실이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났다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피살된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 아들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네, 지난 17일 고인의 아들이 윤 대통령에게 먼저 친필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죠. 예. 윤 대통령도 이 편지에 대한 답장의 의미로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10살짜리 아이가 보고 들으며 왜 아빠를 월북자로 오해하냐고, 우리 아빠 좀 살려주지 그랬냐고 1시간을 울다 잠이 듭니다. 이 편지에는 아버지를 잃고 꿈도 잃고 20살의 봄날도 허락되지 않았단 말에 가슴이 아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 국가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며 모든 국민이 진실의 힘을 믿고 아버지를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정치 톡톡 지금까지 신재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